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30만 가구의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내용을 뜯어보니까요, 정말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뭔가 자신들은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고 계획을 보고 이 수립되는 내용들,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1, 2기 신도시의 교훈은 어디인지 참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전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저도 이제 1기 신도시에 좀 잠깐 살아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뭐 전철공사도 하고 있고 뭐 도로공사도 다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통도 불편하고요. 차를 타고 가려고 해도 길이 좁고, 그렇죠. 대중교통은 뭐 버스가, 서울 가는 버스가 뭐 30분에 한 대, 뭐 1시간에 한 대 이렇게 오면서 사실상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번 3기 신도시는 그거보다 더 심할 거라는 예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기 신도시도 아직까지 교통이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2기 신도시 입주만 했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주택 30만 호 건설에만 매몰돼서 사실 3기 신도시를 밀어붙이다시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지구인 과천지구부터 해서 가장 큰 지구인 뭐 고양 또는 남양주, 왕수지구 등 발표하면서 6군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물량 공급만 지금 급한 나머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남은 임기가 실질적으로 한 2년여 남다 보니 분양도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어쨌든 조기 분양, 사전 분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속속들이 이제 교통정책, 신도시 광역교통정책이라고 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일의 전후가 지금 잘못됐어요. 뭐냐면은 3기 신도시가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되고 지금 기본 설계 용역이 끝나고 그러면은 플로어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착수하고 그리고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 설계 용역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마당에 그러면은 기본 설계 용역에는 교통 대책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 대책도 포함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게 신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이나 이렇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광역교통망도 중요하지만 신도시 자체 진출입로도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국토부가 내놓는 거는 당초에 발표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하고 혼선을 주는, 뒤집기도 지금 말 바꾸기 쉬우고 뒤집기를 한다는 거죠.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단적인 예가 그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하남 교산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3호선을 통해서 이제 도심, 서울의 도심이라고 하는 강남 권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3호선이 오금역 통해서 이제 연결하면 하남에서 나오는 수요가 교대역,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속터미널역, 교대 가기 전에는 수서 SRT, 그러면 SRT나 고속터미널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야말로 교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의 환승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도심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3호선이 충무로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서울의 도심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워서 2호선과 9호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강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2호선 잠실로 연결하든지 9호선 올림픽 공원역 거기 5호선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연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검토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수원, 성남, 용인에 있는 그쪽에 또 염원이 원래 3호선이었어요. 그런데 3호선이나 9호선이나 뭐 5호선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장 빠르게 되는 거는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계획에 의해서 정부 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되면 확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일이 빨리 되는 거고. 가장 단적인 내가 이번에 3기 신도시 중에서도 GTX 노선이라는 것도 과거부터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그렇지만 신도시 발표하면서 GTX 노선도 어쨌든 빨리 확정을 시키고 예타도 없애고 막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단 말이죠. 이것처럼 나머지
광역교통 개선에 있어서 지하철 연장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연장선상인데 네. 정부가 오히려 혼선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마치 이런 오해를 불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총선 이후에 네.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네. 단 2석 빼고는 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남도 민주당 의원이 물론 당선이 됐지만 네. 어쨌든 수적인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노선을 바꾸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든다는 거죠. 과연 교산 신도시가 3호선 말고 잠실과 또는 올림픽 공원과 연결했을 때 그게 더 효과가 있는지 네. 아니면 기존 3호선에 있어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저 역시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지만 네. 그 효과라는 걸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도시라는 거는 어쨌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입주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재정착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네. 정말 교통 분산량이나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는다. 어떤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3호선 백지화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수원, 용인, 성남의 지자체들이 지금 민주당 다 지자체장이지 않습니까? 네. 3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서 용역 발주한다는 거예요, 지금.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라는 걸 발표하면서 네. 왕숙지구 앞에 있는 게 진접지구예요. 네. 거기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왕숙지구라는 3기 신도시를 또 그 위에다가 하나 더 발표를 했어요. 진접지구도 제대로 교통의 편리함을 완성, 해결도 못하고 네. 그리고 강 건너에 하남의 미사 신도시 네. 거기에 교통 문제도 제대로 마무리 해결도 못하고 네. 그러고 나서 왕숙지구 발표하면서 느닷없이 내놓은 것이 수석대교라는 거예요. 그 수석대교라는 건 뭐냐면 다리를 하나 더 놓겠다는 겁니다. 다리를. 네. 근데 그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연구 결과가 정확히 있습니다. 네. 마치 정부가 나서서 남양주하고 하남 시민들하고 싸움을 붙이는 꼴이 돼버렸어요. 지역 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왜냐하면 네. 그 다리가 놓아지면은 남양주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가 교통량 분산이 86%입니다. 네. 하남에서 남양주로 가는 교통량 분산이 14%에 불과해요. 그럼 하남 시민들이 이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남에서 그러니까 올림픽대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네. 남양주 사람들과 하남 사람들이 그렇죠. 만나 병목 현상이 되면 그렇죠. 뭐 그러면 지금도 길이 엄청 밀리는 그렇죠. 데인데 더 심해지겠네요. 더 심해지죠. 그리고 그곳이 이제 선동 IC라고 그래 불리는 곳인데 네. 그곳을 교통량 정체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미 그 IC를 입체하겠다는 게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공사 착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앞서 3호선도 백지화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정부가 네. 신도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의해서 신도시 입주할 분들을 위해서 정말 편리하게 교통을 제공해야 될 정부가 네. 이번엔 또 주민들 갈등을 야기하는 정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접지구의 교통 문제 해결을 못 해놓고 제대로 네. 왕숙지구 발표한 것도 엉터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교통대책이라는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GTX B 노선, 그 다음 별내선 연장, 네. 경의중앙선 역신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작 진접지구의 교통을 해결을 못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진접지구 주민들은 네. 무엇을 원하냐면 9호선 연장을 원해요. 그거는 9호선이 이미 4단계 구간에 강동에서 이제 네. 끝이 납니다. 그렇죠. 지금 보험병원에서 4단계 구간 연장을 해가지고 네. 강동 끝 부분인 네. 샘터공원 그렇죠. 그쪽까지 이제 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남양주 진접지구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면 미사 신도시의 교통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미사를 연결해서 가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기 교통 문제도 해결 못한 상황이라면 네. 왕숙지구를 떡하니 발표해놓고 주민 갈등 이야기하는 수석대교 얘기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전혀 관심 없는 별내선 연장이니 경의중앙선 연장이니 그리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GTX B 노선 역사 신설하겠다느니 이런 희망 고문을 줄 게 아니라 그렇죠. 현재 입주해 있는 미사 신도시나 남양주 진접지구나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9호선 연장을 빨리 착공해서 하루아침에 빨리 하는 것이 도리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천. 네. 부천 신도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네. SBRT라고 또 말은 만들어냈어요. 네. 언제 이게 되겠냐 이거죠. 말이 좋아서 부천에서 서울역까지 30분이나 그러는데, 그런데 그 발표 계획은요, 확정은요, 언제 신도시 광역교통 계획이 내겠다. 네. 그런 시기조차도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솔직히 하남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양주도 보면, 남양주도 뭐 6호선 연장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뭐 8호선도 이제 강동까지, 암사역까지 돼 있고, 그게 이제 뭐 연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보면 하남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호선 연장이라든지, 뭐 8호선, 9호선, 뭐 5호선 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러면은 남양주와 하남을 잇는 그냥 별도의 노선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남에 사시는 분들이 강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로에서 이제 6호선을 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분들이 강남을 가려면 내려와서 8호선이라든지 9호선을 탈 수 있게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번 갈아타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사실 뭐 8호선, 9호선, 뭐 5호선 다 그렇게 끌고 가기는 그렇죠. 사실 교통량이 그만큼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따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이게 그냥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전문가들 모아놓고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통 정책을 정말 냉정하게 교통량 분산이나 그 효과를 감안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뻔하다고 보여지는 게 급하게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다 보니 신도시 발표해놓고 교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설계나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이제 교통 대책은 발표는 같이 했단 말이죠. 했는데 또 지금 와서 보니 아니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들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다 하면서 발표날 하나 떡하니 하고 손바닥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그 발표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도 있지만 그거를 애초에 당초 원한 지자체는 또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그러니까요. 교통대책을 발표해놓고 또 지역 간의 갈등 이야기하고 결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교통대책이라는 게 오히려 고통을 줄여주고 정말 신도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광역교통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놓은 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지역 간의 갈등만 야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과반 이상 180석을 얻었으니까 그럼 민주당의 그 힘 센 목소리 큰 사람의 지역구에 혜택이 많이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결국은 이거는 수의 논리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라는 게 확정이 되고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어떻게든 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의 논리가 작용하고 힘의 논리가 작용하면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힘 있는 민주당은 뭐 중진에 무슨 뭐 예를 들면 국토위원장을 하게 되는 의원은 만약에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 거긴 막 전철이고 뭐 GTX고 막 이것저것 다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냉정하게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을 원하고 애국심이 있다면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걸 이미 1기 신도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2기 신도시는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2기 신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어쨌든 계획이 되고 입주를 한 대표적인 게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의 교통 문제도 해결이 안 됐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전 정부가 한 거야. 손 놓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3기 신도시 부분도 정말 냉정하게 자기들이 부동산 문제의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수립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게 아니라 변경이 간다면 정말 합리적인 사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그런 걸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한 거라면 과감히 그거는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듣고 거기에 맞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는 거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면 많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요. 바로 사회간접자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속성이 네. 불안전하고 네.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불안전하고 불안정하다는 건 결국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했다든가 오히려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했다든가. 하긴요. 뭐, 네. 방금 이제 불안전하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분당선 같은 경우에, 네. 부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분당선 같은 게 개포동 쪽 그쪽에 네. 보면, 정말 한 200~300m에 하나씩 역이 있어요. 네. 무슨 마을버스 정류장 네. 같아요. 근데 그게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공사하는 도중에 네.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죠. 사실 여기 3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네.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건데 3개나 만들어지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사회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치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 네. 그러한 속성에 의해서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네. 경우도 정부가 3기 신도시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3기 신도시 그 공간에 있어서의 진출입로. 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출입로가 확보돼야 되고 네. 우리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거는 정말 3기 신도시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네. 3기 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만약에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지역에 눈을 돌려서 끌어들여서 같이 가는 듯한 그러한 오해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수원, 용인, 성남은 일단 3기 신도시 지역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만약에 그러한 광역교통 수단이 필요하다면 네. 그 지역대로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맞는 거죠. 그냥 봐도 네. 수원에서 용인을 거쳐서 분당 성남을 지나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 이미 있잖아요. 네.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만든다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을 차라리 횟수를 증차한다거나 네. 그 신분당선이 이미 지금 강남역에서 벌써 신노현역, 노년역, 신사역을 거쳐서 지금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수원까지 가는데 네. 정말 불편함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몇몇 의원들, 힘센 의원들이 자신들의 치적으로 뭔가 주민들한테 재선을 노리기 위한 그런 좀 치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부가 지금이라도 네. 다시 정말 냉정하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해놓고 만약에 실패한 신도시로 간다면은 네. 이거는 저는 처음부터 3기 신도시란 자체가 인구 절벽 상황에서 사실 맞지 않다고 저는 주장한 사람이고 네. 지방 분권하자는 상황에 3기 신도시라면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깨는 식으로 그렇죠. 아랫돌 빼서 윗돌 모양의 식으로 이런 네. 식으로 결국 어느 쪽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인구가.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또 인구 소멸 도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이기 정책을 했다면은 네. 그럼 제대로 하라는 거죠. 더 네. 이상 이거를 농공행상하듯이 네. 아까 사회간접자본의 정치적 의사결정 그런 표현도 썼지만 네. 그렇게 자꾸 가면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신도시를 건설을 하는 거는 넘어서 네. 건설해놓고도 불행해지는 신도시가 되는 거죠. 말이 신도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3기 신도시가 교통이 안 좋으면 네. 결국은 사람들이 거기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겠네요. 매우 높죠. 2기 신도시가 실패했다고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청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입주를 앞두고 가봤더니 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2기 신도시에 정착을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는 게 이미 뉴스도 나오고 실제 현장 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1기 신도시라고 하는 분당, 그 다음에 일산. 네. 그거는 그래도 어쨌든 정착을 하고 이제 신도시로서의 기능이 다 끝나서 오히려 네. 1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 네. 그리고 또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거의 10년이 뭡니까? 지금 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발표난 거는 노태우 정부에서 300만 원 건설 그렇죠. 때문에 최초 한 거니까요. 입주자부터는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도시의 기능이 끝나고 결국 하나의 도시가 된 거고. 그렇죠. 근데 그쪽은 교통,
우리가 얘기하는 분당선, 네. 신분당선 이런 등등도 네. 그렇고 일산선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계속 보완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도시로서의 정착이 면모를 갖춘 건데 그렇죠. 3기 신도시가 아니라 사실 2기 신도시 교통에 사실 그런 모습을 갖춰줘야 될 정부가 그거는 뛰어넘어 버리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해 놓고 또 3기 신도시 교통마저도 네. 계획을 엉터리로 한다면은 네.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피해는 국민이 얻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리고 계획은 이 나라님들이 하시는데, 네. 이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참, 이게, 저도 이제 그 분당에, 제가 이제 94년, 그리고 95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95년, 그것도 이제 한 1년 좀 넘게 살았어요. 그게 네.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살던 방배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 그게 다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출퇴근하시는데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네. 출근하는데 2시간, 네. 퇴근하는데 2시간. 네. 그 힘들어서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3기 신도시가 딱 그 모양이 될 거라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신도시도 교통 문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아,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3기 신도시 발표해놓고 3기 신도시 교통도 대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꾸 바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이거죠. 거기다가 더 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철 노선이라는 네. 특히나 도로는 그나마 좀 빨리 된다고 네. 생각이 돼요. 왜냐면 땅이 있으면 네. 도로를 넓히고 뭔가 만드는 거는 금방 되는데 네. 전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은 이 신도시를 지으면서 같이 공사를 해야 그렇죠. 금방 되고 네. 돈을 2번 안 써도 되는 네, 거잖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다시 땅을 파게 되면 네. 도로 공사 비용이 또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5년 후, 10년 후에 입주를 하더라도 인프라를 미리 같이 공사하면서 네. 입주와 동시에 전철도 다 움직일 수 있게 네. 뭐 GTS가 되든 뭐가 됐든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광역버스들도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뭔가 교통체계도 만들고 뭐 중앙차로로 버스 전용 중앙차로를 만드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기본 계획, 네. 기본 계획을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네. 포함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지구 단위 계획, 네. 그게 토지 이용 계획이죠. 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담는 게 교통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계획, 네. 그리고 자원 계획이라고 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나 뭐 등등 네. 그 환경 계획,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계획이 총망라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정부가 음. 자꾸 지금 말 바꾸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계획이 제대로 정말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 전문가들만 맡겨두면 안 되는 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선진국에서 말하는 가버넌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민주사회에서의 정말 선진 시민들이 네. 의식이고 네. 그렇게 참여하지만 정말 제대로 성공한 신도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도시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오늘 교통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또 네. 가져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가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6개 신도시 다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혹자는 보상받아서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네. 네. 그렇지 못한 그러한 원래 살던 주민들이 계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원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고 원주민이 원하면은 이주 단지까지 조성해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야지만 신도시로 인해서 사회 갈등도 안 생기고 기존에 살던 원래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이런 게 안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문재인 정부가 꼼꼼히 보살핀다면은 네. 갈등의 소지도 없었을 것이고 그분들이 데모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와서는 내년에 조기 사전 분양한다. 그거는 원래 살던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과연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네. 이주민 대책에 대한 걸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분양만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기존 그러니까 기존 거주자들이 네. 만약 이주를 거부하거나 네.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전국 철거민연합회 이런 데서 만약에 들어 누워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큰일 나겠네요. 또 다른 사회적 비용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 다른 사회적 비용만 생기는 것이고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3기 네. 신도시도 늦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문재인 정부가 꼼꼼히 살펴야 될 겁니다. 살펴야 되고 지금
더 이상 국토부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부와 정권이라 표현한다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해서 발표한 네. 그런 신도시를 수행하는 거는 결국은 국토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주체 기관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LH고. 네. 그럼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이왕 이래 된 거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않다면은 계속 이렇게 뭐 말 바꾸기라고 할까요?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그렇죠. 기존의 주민들의 갈등을 오히려 소멸시키고 줄여줘야 될 정부가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주체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정부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문재인 정부. 근데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이런 이야기만 봐도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제발 좀 과거 정권과 비교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또 웃긴 건 자신들이 좀 불리한 얘기는 과거 정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정부. 준비된 정부라는 표현 말고 준비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정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듣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또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의 한 수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드리는 신의 한 수,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